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입니다. 상암동 경제포차. 오늘 두 분 나와주셨어요.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드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두 분 소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은 집에서 더 많이 삽니까? 온라인 쇼핑? 뭐 나가서 쓰는 비용은 줄고 네. 집에서 쓰는 비용은 늘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죠. 또 뭐 쇼핑이나 이런 뭐 필수품 이런 것도 또 기분이 안 나잖아요. 왠지 맞아요. 집에 있으니까. 센터장님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주로 사람들 만나서 밥 네. 먹고 술 마시는 게 주된 지출인데요. 네, 좀 만남이 뜸해지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네. 체감이. 일단 회식 같은 것도 거의 없으니까요. 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네.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빈 사무실이나 뭐 임대 이런 큰 간판들 유독 많이 보이고 이제는 또 폐업이라는 단어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고란 기자, 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른바 착한 소비 운동 이게 또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요. 우리 동네 단골집 착한 결제 해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착한 임대인 물결에서 이제 착한 소비자 운동까지 펼쳐진 건데요. 네. 자기가 자주 이용하는 옆에 있는 작은 가게에 가서요. 선 결제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차감해서 쓰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제 매출을 일으켜주는 네. 이런 착한 소비 운동이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네. 또 이 부산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밥 먹고 마스크 받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 그 시내에 있는 그 수영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다. 라는 그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주민센터에 오면은요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한다라고 해요. 네.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스크 뭐 160장을 배부해서 430만 원 매출이 생겼는데 구가 쓴 돈은 24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제주도에서는 지역 화훼 농가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인데 네. 왜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좀 유명하죠. 그랬었죠. 예, 네네. 뭐 서로 이제 지목받은 사람이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지목받은 사람이 다시 세 사람을 지목해서 꽃다발을 보내고요. 그 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꽃다발을 보내고 하는 굉장히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분도 좋아지는 네. 운동이네요. 네. 어떻습니까? 그 센터 형님 이런 뭐 모습들. 어려울 때 돕는 거는 네. 뭐 굉장히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네. 소비를 당위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하긴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좋은 목적으로 소비하는 건 당연히 높게 평가하고요. 네. 지금은 좀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쓰자. 그래서 네. 지금 많은 지자체 같은 데 자금 지원하는 게 주로 쿠폰으로 주거든요. 네네. 과거 일본에서 현금으로 줬더니 그걸 저축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쿠폰으로 주고 또 한 3개월 정도 기한을 두고 빨리 써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자기가 조금 금치로 드는 것보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게 네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조금 여유 있다 싶으신 분들은 평소처럼.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와중에 배달앱 서비스를 하는 배달앱 민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무적인 판단도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인데 네. 수수료 개편안을 내놨다가 된소리를 맞았어요. 수수료의 핵심은 그러니까 정액제에서 네. 광고비 기반에 월 8만 8천 원만 내면 되는 정액제에서 네. 건당 5.8% 수수료를 받는 정율제로 바꾼 겁니다. 네. 이게 뭐 독과점을 하니까 사실 그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합치기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자 90%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과점을 해놓고 수수료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니까 배달의 민족 측은 이거 원래부터 정률제로 서비스 수수료 제도 개편은 이미 예정된 거였다. 검토 이미 하고 있었다. 원래 예정돼 네.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달의 민족 측 주장이요. 이게 광고비 집행을 많이 하지 않는 53%, 그러니까 절반이 넘잖아요. 네. 이 영세 사용업자는 오히려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소상공인 협회는 논평을 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더 큰 부담이다. 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소비자 역시 이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수수료 올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이 음식 가격에 전가돼서 소비자 피해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비롯한 정치권도 네. 이 독과점 횡포다라고 비판하니까 네. 결국은 월요일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사과문까지. 그런데 53% 영세 사업자 오히려 뭐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주장은 맞는 걸까요? 그 배민의 자체가. 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거는 맞는 주장이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시행해 놓고 봐서는 네.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네네. 수치상은 그렇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런 반발하는 움직임이 더 큰 게요.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왜냐 뭐가 바뀌면 원래 네. 피해를 보는 쪽이 더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왜 하필 이런 때 개편안을 내놨을까라고 하면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네. 이제 그 요새 좀 사정이 안 좋은데 이렇게 나니까 네. 정무적 감각이 부족했다. 그게 제일 정확한 판세 사태의 원인인 것 사태의 같은데요. 원인. 네. 이 배민 측의 주장을 보자면 제가 오늘은 약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약간 배민 편을 들 수도 있을 네. 텐데 일단 주장. 네. 주장은 네. 2015년 전에는 수수료 베이스였어요. 네. 근데 수수료가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이걸 폐지를 하고 정액제 광고 기반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꿨군요. 네. 배민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예전에는 수수료, 건당 수수료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네. 비판이 거세니까 2015년부터는 그게 아니라 이제 광고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걸로 이제 바꾼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광고를 이 지면을 임대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 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화면을 파는 거죠, 일종의 음식점 그 사장님들한테. 그래서 그 한 화면에 딱 봤을 때 사실상 같은 업체가 같은 화면에 두 개가 떠 있는 맞아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금 네. 동원력이 있는 분들이 그 월 8만 8천 원짜리를 깃발 꽂기라고 하는데 깃발을 여기저기 다 꽂아놓으면서 여기를 봐도 노출, 저기를 봐도 노출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네. 이렇게 정액 광고제식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광고 지면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자본력 있는 매장이 그걸 독점해 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럼 영세 네.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냥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는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가 일치가 안 되는데 이게 아마 배민에서는 가장 큰 그 개편의 방향이었을 텐데요. 네. 이게 그 소비자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후기 평가가 좋거나 아니면 가까워서 배달이 빨리 된다거나 네. 검색어에 가장 맞는 매장을 노출시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광고비 방식으로 하면 광고비를 많이 쓴 곳이 이용자 경험과는 상관없이 상단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내가 원한 건 이거 아닌데 이게 그러네요. 노출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꾼 건데 이게 생각보다 심한 반발에 직면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해놓고 4월 수수료의 절반은 이제 사업주한테 돌려준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아마도 12월에 그 1위와 2위 그 기업 결합 심사를 지금 공정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혹시 안 될까봐 일단 빨리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나름 뭐 고민의 지점들은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네. 김재환 님이 문자 주셨는데, 예, 그나저나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건에 대해서 공정위 결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독점 기업에 대한 합병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함께 주셨어요. 제가 마침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센터장님.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그 배달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민, 2위 요기요, 지금 기업 결합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고, 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뭐 공정위에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뭐 이 배민과 그 딜리버리 히어로죠. 네네. 이쪽에 요기요를 보유하고 있는 네, 이 독일. 사업자가 합치면은 배달앱 시장의 한 95% 이상을 이제 차지하니까 거의 다네요. 네.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독점인 것인데 네. 이제 독점이라고 하는 게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누가 신규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개방성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막 시장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전 공정위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여론이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합병과 관련해서 보면은 조금 이번에는 그 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 네.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 것이요. 네. 이제 그 독과점이 되면 경쟁의 효율성을 이제 침해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아마존도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아마존 때문에 이 독과점을 두려워하는 건 이 사람이 시장을 장악하면 소비자 가격을 막 올려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 본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계속 싸게 파니까. 오히려 싸게 사니까. 근데 네. 배달의 민족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가진 독특함은
이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라 그러거든요. 네. 저희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걸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반독점과 조금 다른 거는 네. 과거는 소비자 피해성을 이제 봤었는데 네.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공급자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공급자를 혹시 억압하지 않느냐가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존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본 건 없지만 네. 아마존이 들어가면 그 업체들이 전부 황폐화가 돼서 백화점 망하고 네, 네.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배민도 역시 이제 식당 주인과 배민과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이제 앵글이 네, 네. 플랫폼 비즈니스는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를 얼마나 억압하느냐도 오히려. 과거와는 다른 앵글로 좀 해석이 되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정위가 이제 고심 끝에 불허하게 된다면 네. 독일 기업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로 했던 그 계약 있잖아요. 아마 또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네. 뭐 법적으로 안 되게 된다 그러면 무산이 될 수 있는 무산되는 조항들이 거예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기업 결합 보니까 심사하는데 한 120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신고했으니까 이달 말로 대충 결론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 좀더 4월 말 시간이, 정도 되면은 뭐 꼭 그게 뭐 그때까지 해야 될 그 강제 조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대략적으로. 통상적인 경우라 그러면 뭐 4월 말 전후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이 배달 앱 서비스가 이게 혁신적인 서비스인가 아주 본질적인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4차 산업혁명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수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중개업이다, 수수료를 받는 뭐 사업 구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문제 제기. 저는 그 중개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혁신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그 정말 장으로 바꿔도 혁신할 수 있는데 중개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그 중개업을 통해서 공유 주방을 이용한 창업으로 자본금 없이도 배달 전문 음식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졌고요. 네. 그 중개업을 통해서 주문받는 사람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갔더니 정말 주문이 정말 엄청 오는데 네. 이걸 사람이 처리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 배민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정말 네. 간편하고 편리하게 했고요. 그 중개업을 통해서 목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식당도 맛만 있으면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중개업을 통해서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서 홍보할 길이 없었던 식당도 홍보 기회가 생긴 거고요. 그 중개업을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배민이 이렇게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 거죠. 네. 물론 제가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게 노동해서 벌었는데 쟤네는 단지 플랫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떼가니까요. 네, 네. 그런데 수수료가 배민이 5.8%를 내걸었고요. 여기다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약 8% 안팎입니다. 네. 그런데요. 홈쇼핑의 수수료를 35% 떼가고요. 앱스토어가 30% 떼갑니다. 백화점도 30% 떼가고요. 해외 배달 앱도 15에서 20% 빼나갑니다. 네. 배민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고요. 그럼에도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뭐 배민이 약간 비싸다라고 느끼는 건 아마 배달료 때문일 텐데요. 네네. 이게 과거에는 배달료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배달 앱이 나오고 배달 행위 자체도 네. 약간 아웃소싱이 되다 보니까 네. 배달에 대한 그 가격이 매겨진 거죠. 이게 소비자가 2,000원 부담하고 식당이 대충 한 2,000원 부담해서 4,000원이 라이더한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해서 하면은 이거 뭐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점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라이더로 나가는 돈은 똑같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라이더를 따로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용을 한다면 배달원을 이 식당은 그냥 그 배달원 비용을 가격에 녹여서 음식 가격을 높여버린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끼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 중국집에 전화하면 당연히 집 앞에 짜장면 하나 갖다 주고 이런 게 당연했었는데 물론 그분들 인건비 나가는 거 우리는 세상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쟁까지 퍼졌어요. 4차 산업혁명. 예. 네. 꼭 출마한 후보자 같은 아주 라임을 맞춰가지고 오늘 고란 기자가 제 생각에는 네. 이게 뭐 그 소소한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이 과거의 기술의 진보보다는 조금 시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뭘 새롭게 새로운 수요를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기존 것들을 조금 변형하거나 네.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좀 잠식하는 효과들이 네. 뭐 아마존이 성장하면서 전체 경제는 효율화됐지만은 뭐 안 했던 걸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존의 소매업자들이 없어진다라든가
우리가 새벽 배송을 받으면서 편리하게 사는데 네. 그게 안 쓰는 소비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막 힘들어지는 거라든가 뭐 저는 그 논란이 있던 타다도 네, 네. 택시 타던 사람이 타다를 이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관점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혁신이고 이제 경제적으로 총량적인 파이라고 보면 네. 이제 지금의 어떤 기술의 진보라는 것이 파이를 아주 많이 키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틈새라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네. 과거보다는 뭔가 크게 키우는 비즈니스는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 개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혁신하면은 뭐 스마트폰 정도 나와줘야지. 예전에 폴더폰 쓰다가 이 정도 나와줘야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네. 세상에 처음 봐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고란 기자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혁신일 수 있겠구나. 이런 설명도 제가 설득 당했나 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들이 공공 배달앱을 뭐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미 군산시 같은 경우는 배달의 명수가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민을 비판하면서 우리 경기도 자체에 공공 배달 앱을 내놓겠다라고 네. 해서 이미 개발에 착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단체가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네. 제로 배달 앱 서비스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자체와 정치권이 정부 예산으로 만들려는 공공 배달 앱과 달리 소상공인 대표단체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당사자죠. 여기서 제로페이와 연계해가지고 수수료가 0%인 배달앱 네.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 역습이네요, 역습. 네네. 네. 그럼 공공 배달앱도 만들어지고 이 제로 배달앱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뭐 소비자 입장에선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아지면 좋겠는데요. 이게 공공이 만드는 앱이 과연 네.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항상 이용자 만들어놓고. 편화적인가. 네. 시장에서 해야죠. 또 네, 이제 시장에서. 공무원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면 더 가치 있는 일들이요. 저 사실 그 대표적인 이제 제로페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거의 실적이 전무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써봤거든요. 네. 왜? 서울사랑 상품권이 이미 한도가 1,300원 한도가 다 소진돼서 끝났는데 15% 할인에 5% 캐시백 사실상 20% 네, 싸게 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걸 해서 처음으로 제로페이를 써봤는데 정말 편해요.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인내심을. 그러니까 반대로. 20% 할인해 주니까 인내심을 갖고 네. 제가 썼지 만약에 그런 할인 혜택이 없으면 욕만 나왔겠어요. 다시는 안 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공 배달 앱도 그 정도 할인해 줘야지 아마 쓸 것 같은데 그럼 그 할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아, 그건 또 그렇군요.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에서 나오는데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그거 그냥 개발 안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느냐. 어차피 지원액은 한정돼 있을 거거든요. 네.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20% 할인을 선택하느냐,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느냐,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증시 얘기. 어느 날은 1,800 이상이었다가 어느 날은 막 밑으로 확 떨어지고 요즘 정신이 없어요.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라고 하죠. 네. 경고장까지 날렸습니다. 어떤 네. 상황인가요? 7일 날 보도 참고 자료라고 냈는데요. 기자들은 알겠지만 보도 참고 자료는 특별하게 이제 보도 자료 무슨 내용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네. 좀 제발 좀 뭐 시장이 좀 알아봐 달라라는 의미에서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라고 냈냐면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 금융위기와 다르다. 일단 과거 금융위기 때 왜 떨어졌다가 언젠가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처럼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네. 당장 이제 일단 사놓고 회복을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고 과거 금융위기보다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에 유의해라. 아울러서 몰빵 투자, 빚내서 투자는 네. 절대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네. 비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그 증권업계 몸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 동학개미, 이 개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뭐 스마트 개미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늘 스마트 똑똑한 개미들이 네. 주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휘말려 있을 때 그 공포를 사는 똑똑한 개미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2008년도 9월 달에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하고 네. 2008년 10월 달에 갑자기 개인 투자가 자금이 5조 원 들어왔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머니인데 네.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대략 5조 원 정도 규모가 들어왔는데 네. 지금 2달 동안 4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2달 동안. 갑자기 네. 똑똑한 사람이 많이 늘었든가 네. 제 생각엔 뭐 한 5, 6조 원 정도는 스마트한 돈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을 잘 안 했던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를 사는 그런 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돈들이 섞여 있는데 아무튼 뭐 돈이 들어오는 규모가 뭐 과거에 전혀 못 봤던 정도의 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아주 뭐 이례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뭐 경고까지. 코멘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돈이 이 많은 돈들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아까 그 금감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발 빚내지 말아라. 학자금으로 네.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가계 보십니까? 금융자산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2,500조 원이 넘으니까요. 네. 이게 뭐 그 돈이 나에게 없고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네. 뭐 가계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근데 조금 이제 수익률에 대한 조급함이나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 강남 아파트 불패처럼 강남 아파트를 사는 듯한 느낌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느낌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로 돈 번 분들을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면 네. 정말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보답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투자가 좋다 나쁘다 저는 지금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종목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뭐 최소 1년,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의 승률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돈의 성격을 한번 좀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좀 버티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 주셨고요. 개인들은 열심히 이렇게 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계속 팔고 있어요. 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날이 1월 20일이거든요. 네. 오늘까지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20조 2,600억 원 정도 순매수했어요. 근데 네. 그만큼 외국인은 19조 3,8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비슷하네. 네. 네, 오늘까지 26거래일 연속 매도한 거고요. 이게 역대 세 번째로 최장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매도 규모만 놓고 보면 이번이 역대 최대입니다. 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거래일 동안 네. 13조 4,8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매도세. 뭐 네. 누가 팔면 누가 사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개방도가 높은 시장이니까 네. 뭐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한국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되어야 외국인들 파는 것도 멈춰지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이 코로나 확산은 잡았지만 경제 마비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뭐 그나마 한국은 좀 나은 편이죠.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오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좀 부분적으로는 경제 활동이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 절반 정도는 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에. 정세균 총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났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4만 건인데 이게 작년 한 해에 26배나 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 고용노동부가 봤더니 1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그 고용부의 휴업이나 휴직 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4만 건이 넘는데 네, 이 사업장 중에 78%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78%가. 네, 그러니까 작을수록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업이 좀 힘들어가지고 사업주가 사람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네. 잠시 휴직을 정부가 지원을 해줄 테니 휴직 수당을 지급을 하고 사람 고용을 유지해라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한 50%, 60%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네. 90%까지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2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20만 원만 주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청이 물밀듯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고란 기자가 오늘 바빠요? 네. 에이, drop the beat. 동네 사장님은 착한 소비자로 자신, 배달앱 배미는 배신 혹은 변신, 혁신, 죄송합니다. 동학개미는 스마트 변신. 네. 자신, 혁신, 변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그리고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